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새해는 건강하시고요.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.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지는 최악의 한 해가 될 건데 여기서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면서 잘 견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저는 50대 중반의 전업주부입니다. 결혼하고 아이들 양육을 위해 다니던 회사 사무직을 그만두고 가정에 신경을 썼습니다.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이들도 고등학생이 됐습니다. 아이들이 좀 크니 저도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도 직장 구하기가 어려운 이 시기에 저같이 집에만 있었던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. 유튜브를 보면 주부로서 요리나 정리, 공예에 뛰어난 실력 있는 분들이 방송을 하면서 돈도 벌던데 저는 그 정도로 남한테 방송으로 보여줄 특별한 재주도 없는 것 같아요. 운전면허증을 결혼 전에 취득했지만 차가 없고 주행을 안 해서 장롱 면허고요. 사회복지가 유망하다고 해서 관심이 생겼는데 2급 자격증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 사회복지기관이나 요양기관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제 나이 때문에 채용이 될까 걱정도 됩니다. 소장님께서 서포 15조에 말씀하셨던 요양병원 기관에서 일하는 인력 10만 명 양성이 있던데 저 같은 50대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. 구직을 하기 위해 제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, 50대 경력 단절 여성이 어떤 분야의 일을 하면 좋을지 소장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친절한 장수씨입니다. 자, 사연 잘 들으셨죠? 자,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이 결혼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애들 양육에 십몇 년을 쏟아붓고 이제 애들이 좀 크니까 노후가 좀 불안하고 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일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해진 주부분을 현실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. 대다수의 여성이 한 50대 이쯤 되면 경력 단절이 한 20년 되고요. 또 뭐 그러지 않고 직장에 한 30대 후반 이래 다녔다 하더라도 여성이 직장에 한번 다녔다가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래도 좀 다녔다가 그만두고 난 이후에 다시 취업해서 이전에 하던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거의 임파시블, 불가능한 일이죠. 그러면 이제 그런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. 대부분 과거의 경력을 갖다가 이렇게 따질 수 없는 일자리, 질 좀 낮은 서비스 직종들이 기다리고 있거나 그나마 이제 업무 사무 능력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컴퓨터 능력까지도 있다고 하면 가장 좀 잘 풀리는 케이스가 작은 기업의 격리 회계 정도인데 그것도 격리 회계에서의 전문성이 있고 각종 자격증이 있어야 50대라도 가능할 겁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50대 여성이 뭐 운전이나 이런 부분은 요즘 자격증의 범주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. 과거에 직장에 일을 했다고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.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. 자,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직업 훈련을 활성화해서 일하는 여성을 많이 만들고 또 직장에 다니던 그 남자분이 40, 50대 때 그만두면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걸 돕겠다고 그것이 국가 정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흔히 경단녀라고 부르는 경력 단절 여성을 돕는 사회적 시스템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내가 취업하려면 경단녀가 갈 곳은 딱 정해져 있어요. 식당에서 일하는 거. 재수가 좋으면 마트나 동네의 대형 슈퍼의 캐셔, 즉 계산원 하거나 또 아니면 보험 이제 하는데 요즘 이제 보험도 상당히 전문 직종화되면서 나이 든 분들이 보험업계에 들어와서 자기 주변에 몇 사람을 억지로 가입시키고 나면 더 가입시킬 부분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보험도 이제 이전처럼 인맥으로 하는 장사 시대가 거의 끝나버렸죠. 그래서 보험업계에서도 지금 할 일이 없고 그리고 심지어 야구르트 아줌마도 이제 전문성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경업 단절 여성이 갈 곳이라고는 이제 식당 정도인데 이 식당에서도 지금 있는 일하던 분들을 내보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지금 상의를 해오신 분이 저한테 이제 그 요양보호사 이 부분에 대해서
앞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.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 일은 솔직히 젊은 사람이 갈 수 있는 대우를 해주더라도 젊은 사람이 기저귀도 갈고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의 영역은 그래도 집에서 주부를 해보고 이런 다년간 그런 경험이 있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그래서 지금 요양보호사가 한국에 41만 명이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.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로 봤을 때는 앞으로 몇 년 안에 훨씬 많은, 지금은 억지로 1인이 6명을 돌보는 말도 안 되는 부분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임금에 비해서, 임금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. 한 260 되는데 살인적인 근무 시간과 노동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는 지금 도저히 한국 사람들이 할 사람이 거의 없을 수 있다. 그럼 이 부분이 앞으로 제대로 한국 사람이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? 한 사람이 한 2명 정도를 제대로 돌보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, 그래도 한 3배가 더 늘어나야 될 겁니다. 야간에 또 교대도 해야 될 거라 봐요. 그러면 지금보다 한 너댓 배 정도의 많은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시점이 곧 온다는 겁니다. 혁명 21은 국가적 고용 창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 요양보호사 부분으로 두고 거의 A등급 받는 민간 요양병원을 빼고는 나머지 다 공영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핀란드, 스웨덴, 노르웨이 같은 데도 요양보호제도가 다 있어요. 그래서 거기도 다 시설해서 돌봅니다. 근데 거기에 멀쩡하고 젊은 남녀가 다 자기 나라 나이 드신 어른들을 돌봐요. 그럼 그런 나라에서는 자부심도 높고 그리고 직업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가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혁명 21이 앞으로 정책을 관철시키든 어느 정권이 되든 요양보호제도가 현재와 같은 고려장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가지 못할 거다. 그냥 수용을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마취제, 신경안정제를 놔가지고 낮에는 그냥 멍하게 누워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끝나는 게 이 대한민국의 요양보호제도다.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신경보호제, 마취제, 신경안정제 등을 놓고 있습니다.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요양보호사를 대거 투입하고 그들의 직책에 대한 이 페이나 또 자부심을 높여줘서 이 직업이 한국 사회에 40대, 50대, 60대 여성들이 다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제도가 앞으로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고 또 페이 또한 일의 성격으로 봐서 높게 지불돼야 된다. 그래서 이게 필수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. 그 기치를 우리가 들고 갈 거니까요. 오늘 여기 의뢰해 주신 분은 요양보호사 부분이 앞으로는 지금처럼 3D 업종 중에 하나로 조선족이나 중국인이 하는 일자리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그런 일자리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.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지금 50대 경력 단절 여성이 할 수 있는 좋은 일이다. 그리고 지금처럼 아주 오랫동안 노동하고 또 이 일이 그냥 천박한 천한 일처럼 취급되는 부분이 시각도 교정될 수밖에 없다. 그것은 국가가 직접 요양보호사들을 채용하는 그 길이 열릴 것이다 봅니다. 그러니까 그런 쪽의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전문성을 쌓기 위한 자격도 따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오늘의 처방. 이분이 요양보호사 부분에 관심을 가지신 건 참 잘하신 일이고요. 이것이 지금처럼 이런 일자리가 아니라 분명히 굉장히 더 나은 일자리로 대중들에게 인식되고 점차적으로 그 현실이 개선될 겁니다. 자, 여러분 이 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We are